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하. Oke, silakan. Halo guys, welcome back to Korea Remit bersama orang Korea yang medok. Hari ini kontennya mungkin sedikit menarik bagi kalian yang lagi kerja atau yang lagi cari kerja atau bahkan yang sedang kerja, karena kerjaan di Korea itu kayak apa sih, apalagi kerja di perusahaan Korea. 그래서 oke, jadi untuk itu hari ini aku ada bintang tamu. Wah, bintang tamu. Ya, 일단 자기 소개를 편하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의 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기지기 문지기 김성용이고요. 이전에는 카카오에서 5년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카카오 시절 이야기 그리고 남의 집 이야기를 같이 버무려서 전해드릴게요. Oke, ya jadi sebenarnya dulu itu atasanku, jadi kayak manajerku di OVO. Habis itu karena kejadian yang kurang bagus, akhirnya kita keluar bersama. Sekarang beliau lagi melakukan proyeknya sendiri. 지금 남의 집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조금 소개. 남의 집 프로젝트는 가정집에서 그 낯선 사람들이랑 그 집주인의 취향을 나누는 거실 여행 서비스예요. 그래서 일단 특정 집에서 집주인이 나는 뭐 아침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아침을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 집을 열어주면은 저도 아침 좋아해요. 그럼 놀러 갈게요라고 해서 그 집에서 같이 아침에 대해서 노는 그런 작은 여행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조금 에어비앤비인데 문화 체험도 되는 좀 그렇게 네, 바뀌면 맞아요. 가깝죠. 그래서 좀 거실형 에어비앤비 이렇게 쉽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아직, 그러니까 저는 아니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아직은 한국인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되고. 그런데 만약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있어요. 네네. 참여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집을 열어주실 호스트는 저희가 남의 집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남의 집 프로젝트 검색하시면 저희 그 공식 계정이 있고 거기다가 호스트 신청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서 바로 연락을 드려서 저랑 같이 그럼 그 본인 집에서 어떻게 남의 집을 이어나갈지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기획을 하죠. Enggak, 이게 jadi uniknya itu kayak gini. Bagi teman-teman yang nggak tahu rumah Korea, sebenarnya ini merupakan kesempatan yang bagus. Hanya saja ini masih belum dalam bahasa Indonesia. Jadi kayak aku ke rumahnya orang Korea mungkin yang suka masak gimana, atau yang mungkin suka kamera, ataupun yang suka musik. Jadi orangnya kan di rumah pasti ada koleksi barang-barang pribadi atau yang berhubungan dengan hobinya itu. Nah, itu yang dibagikan bersama. Sebenarnya ini aku pengen banget rekomendasikan kepada teman-teman Indonesia biar bisa lihat langsung rumahnya orang Korea. Tapi karena masih belum, semoga dekat-dekat ini. 그러니까 지금은 다양한 게 많잖아요.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취향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걸 인도네시아 친구들한테 되게 추천을 하고 싶지만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데 곧 인도네시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혹시 주변에 뭐 한국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계신 분들 중에 집을 열어주실 만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콕콕 좀 찔러주셔서 제보를 해주시고요. 그럼 제가 재밌게 열어드려서 여러분들도 한국 오셨을 때 한국에 그냥 일반 가정집을 한번 직접 놀러가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에 살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경험할 수 있게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로 물론 남의 집 중요하지만 이게 궁금한 걸로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카카오에서 얼마나 일하셨고 네네. 담당했던 분야 업무가 뭐였는지. 카카오에서는 한 5년 2, 3개월 일을 했고요. 작년이지 2012년에 입사를 해서 올해 초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카카오 뮤직 페이지라는 컨텐츠 서비스 만드는 곳에서 마케팅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친구라든가 이런 공식 계정을 다루는 팀에서 한 2년 일했고, 마지막에 가장 오래 일했던 것은 카카오 택시. 이게 되게 핵심이죠. 카카오 택시에서도 한 2년 정도 일을 했고, 거기서는 주로 기사님들 대상의 그런 뭔가 기사님들이 카카오 택시를 잘 다운로드 받으시고 운영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교육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좀 되게 중요한 게 한국엔 우버하고 그랩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택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에는 우버하고 그게 없고 카카오 택시가 유일한 모바일 택시 컬리가 아닐까요? 그렇죠. 맞죠. 이동 모바일 앱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 질문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에서 근무 시간 어떻게 돼요? 보통 10시 출근을 하고 한 뭐 6, 7시까지 일하는 게 제가 다닐 때가 올해 초여서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최근에 한국의 노동법이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근무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은
인사팀에서 너 이만큼 오버 근무했으니 휴가를 가라 이렇게 맞아요. 강제로 이메일을 준대요. 그래서 좀 더 다니기 더 편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보통 10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0시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거야? 아니면 네네. 10시가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건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탄력 근무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10시부터 7시까지 할지 아니면 9시부터 뭐 6시까지 할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그러면 만약에 제가 9시 반에 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먼저 전 9시 오겠습니다 하고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조율을 팀 단위로 알아서 협의를 해라라고 위에서 이렇게 인사팀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네, 어떤 팀장님은 야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팀원들이랑 회의를 해서 우리는 정확하니면 그때 아침에 나 이때 출근했으니까 어떻게 할까 좀 유연적으로 할까라고 해서 그 팀의 분위기랑 또 팀마다 일하는 그 좀 사이클이 다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서 그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협의할 수 있게 좀 자유도를 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업무 시간 어쨌거나 8시간 플러스 식사 시간 1시간이네요. 그쵸. 기본적으로 9시간. 대부분의 카카오 문화는 그러니까 IT 회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그런 자원이에요. 대부분 사람의 아이디어와 사람의 그거에 나오기 때문에 좀 팀원 간에 좀 소통이 많이 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출근을 하면은 그럼 바로 일하기보다는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그냥 그 라운지 커피숍에 가서 그냥 뭐 어젯밤에 뭐 했냐, 뭐 오늘 뭐 어떨까 등등 좀 스몰 챗을 뭐 보통 2-30분 자연스럽게 나누는 편. 팀끼리요? 아니면 모르는? 팀끼리 보통. 그래서 팀장님이 그냥 왓슨님 뭐 커피나 한잔 하러 갑시다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친한 동료 2-3명이서 먼저 출근했으면 우리 커피 한잔 하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좀 가볍게 좀 커피 한잔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뭐 노트북 그리고 뭐 보면 직장인이 해야 되는 것들은 다 제공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좀 직군마다 다르더라고요. 개발자분들, 디자이너분들은 이런 컴퓨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겠죠. 특히 개발자분들은 막 좋은 키보드, 그렇죠. 막 큰 여러 개의 스크린. 그걸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게 원하는 대로 다 뭐 스크린을 한 사람당 2개씩 해주진 않고 그래도 고사양으로 하나 정도는 정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디자이너분들도 워낙 뭐 본인이 쓰는 뭐 펜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법인카드를 한 사람씩 다 나눠줘요. 이게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팀당 하나를 주는 그렇죠. 경우도 팀당 있고. 하나가 정상이에요. 한국에서는. 근데 뭐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에 대한 믿음이 깔린 복지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널 믿는다, 알아서 잘 쓰겠지 하고 신용카드를 다 나눠주고 신용카드도 뭐 제휴를 맺어서 저희 카카오스럽게 노란색의 캐릭터를 넣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부러웠죠. 와. 되게 카드 예쁘다는 식으로 많이 제공을 해줘서 카드는 복지로는 그걸로 뭐 저녁 식대는 그걸로 해결할 수가 있고 업무 미팅이 있으면 그걸로 다 개인이 알아서 결제를 하고 나중에 월말에 결제를 이제 저희 인사 시스템에서 나 언제 이걸 이렇게 쓴 거다 그런 시스템 되게 개발자가 많이 해서 보니까 되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되게 쉽게 그냥 IT 에서 정산 처리할 수 있게. 아니요, 그것도 되게 놀라웠던 게 한도가 없고 대신 직원이 대박이다. 얼마 쓴지를 다 공개를 하게 해요. 누구한테 그게? 전 직원이 다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카카오면 저 매니저는 얼마 썼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치면은 쭉 셋의 내역까지 어디서 이게까지? 금액이랑 누구랑 왜 썼는지 그런 걸 다 정산할 때 쓰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게 좀 자정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는 난 널 믿는다. 근데 쓴 거는 다 공개를 하자. 그만큼 믿음을 준 만큼 이제 잘 써라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상하게 못 쓴다기보다 안 쓰는 게 맞아요. 가장 놀라웠던 경험은 카카오 택시 업무했을 때는 그런 택시는 마음껏 타봐라. 그러니까 프로젝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택시를 이거 직접 타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 보니 택시비는 거의 무제한으로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잠깐 저희 프로젝트 진행했을 때 그때는 거의 그러니까 뭐 식비랑 다 합쳐서 100만 원 넘게 써본 적이 있고 그때는 되게 진짜 택시를 평생 탈 택시를 다 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출근 타고 그냥 짧은 거리 가서 택시 타고 그래서
실제로 그 경험이 도움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라이드 쉐어링이 되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겠구나. 아, 그러니까 직원들이 정말 체험할 수 있게끔. 맞아요. 처음에 입사하시는 분들께 뭐 웰컴 웰컴 키트. 킷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박스를 주는데 그 안에 나는 무슨 저희는 카카오 행성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행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플래닛으로 왔다 이 행성에서 뭐 잘 살 수 있는 법 그런 걸 매뉴얼을 되게 캐릭터스럽게 재밌게 매뉴얼을 구성해놓고 와, 이거 대박이다. 뭐 키트 에이드라고 해서 뭐 간단한 간식거리도 시중에 팔지 않는 임직원 대상에 뭔가 뭐 초콜릿이라든가 그런 봉지를 이렇게 해서 제공해서 주기도 하고 다양한 좀 직원들만이 나는 직원이야를 알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노트북에 많이 붙이고 다니는 그런 것도 제공해드리고 난 카카오 카페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외부 손님들 왔을 때 아무래도 뭘 대접해드리고 마시면서 해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여기 다양한 뭐 재밌는 그러니까 뭔가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로 만든 이런 컵홀더라든가 뭔가 메뉴들도 좀 다양한 카페가 좀 재밌게 예쁘게 공짜 한국이 아니면 아니요 그래도 직원들한테 다 돈을 내야 돼. 그게 그러면 아까 그 카드로 긁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 사원증이 있어요. 카카오 사원증. 그래서 그걸 띡 찍으면 나중에 월급에서 월말에서요? 얼마 썼으니 월급 이건 제외하고 줄게 이렇게 공제가 돼. 그래서 남자 휴게실, 여자 휴게실 이렇게 적혀 있고 아무래도 IT는 개발자분들은 밤에 일을 많이 하셔서 좀 그러니까 업무 중에 쉬실 수 있게 그런 거 눈치 안 보게 가서 좀 자다 와라고 좀 독려를 하는 편이고 그래서 수면실도 재밌게 이곳은 자는 곳이 아닙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라고 해서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재밌는 멘트도 많이 적혀요. 카카오는 처음에 그 직원들끼리의 그 업무 뭔가 원칙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뢰, 충돌, 헌신. 카카오는 서로 직원들이라고 표현하는 크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맞아요. 카카오 크루야. 그래서 그 카카오 크루끼리 일할 때는 신뢰, 충돌, 헌신을 지키자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신뢰라 함은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크루들은 뭔가 나이의 위아래 상관없이 우리는 다 그 카카오에서 일할 만큼 퀄리파이드 된 직원들이다 라고 서로를 신뢰해주자. 나보다 낮으니 뭐 낮게 본다고 그게 아니고 각자의 뭔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다. 일단은 뭔가 이야기 회의 석상에서 서로 신뢰하자. 이게 기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충돌. 이게 좀 되게 핵심인데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 열심히 충돌해라. 그러니까 누군가 높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아니면 충돌해라. 자기 생각을 뭐 과감씩 얘기하자. 그래서 회의 때 아무래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피하려 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을 충분히 드러내고 충분히 충돌해라. 하고 뭐 어떤 식으로도 이제 뭔가 결정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헌신. 그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는 헌신하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 뭔가 사회 연차가 낮다고 해서 자기 의견을 안 내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되려 회의 석상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좀 많이 떠들어야 돼. 그래서 뭐 팀장님이 뭘 의견을 내더라도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되는 편이. 근데 이게 뒷받침되는 그 재미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서로 영어 이름을 불러요. 한글 이름이 있음에도 입사했을 때 본인 영어 이름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이름이 김성용인데 저는 그냥 용이라고 제 영어 이름을 정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냥 한글 이름 안 부르고 용 이러고 부르고 뒤에 뭐 흔히 말하는 님 아니면 갑자기 업무 포지션인 뭐 부장님, 대리님 이런 걸 안 붙이고 영어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냥 영어 이름만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게 갑자기 문득 생각난 건데 아무리 그래도 CEO가 그러면 영어 이름 부르기 좀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대리 뭐 저보다 한두 단계 위 사람한테는 뭐 자주 보니까 괜찮은데 너무 위에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로만 그렇지 못하지 않나요? 저도 근데 카카오에서 그게 제일 놀라웠던 게 제일 높으신 분이 저희 체어맨이 김범수 의장님이 있는데 그분은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이에요.
그럼 다들 브라이언 의장님 뭐 네. 부를 법한데 그렇죠, 다들 그렇죠. 그냥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오! 식사해서 뒤에 그걸 안 붙여. 그 대표님들한테도 뭐 와. 뒤를 안 붙이고 팀장님한테도 뭐 예를 들어 뭐 사이먼 이러면서 뒤에 으로 팀장님 대표님 이런 안 붙이죠. 그렇게 누군가를 부를 때 호칭이 없이 똑같은 동등한 말을 하다 보니 내가 의사 표현할 때 훨씬 편해져요. 아 나도 그냥 뭔가 동등하게 이야기 낼 수 있는 위치에 있구나라는 거를 무의식 중에 줘서 그렇죠. 또 손쉽게 자기 의견도 내고 윗사람 입장에서도 아 그래 저 사람 업무로서는 나랑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지. 이건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와 그게 돼요 진짜로? 근데 처음에는 약간 처음 입사하시면 좀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하기도 해요? 좀 오글거리하는 게 또 있어요. 막 영어를 왜 불러라고 했는데 그게 카카오 내에서 서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장치가. 위아래 때문에 막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맞는데도 못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그 카카오톡 유저가 한 7천만 명 정도가 막 올라가서 7천만이면 한국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그쵸. 전 국민 이상이잖아요. 그죠. 지금이 이제 거의 뭐 1억 5천, 2억 명 정도 다운로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 사내 목표가 야 우리 빨리 1억 명 다운로드 하자. 그러니까 한국 정서가 1억은 되게 큰 그렇죠.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한국에서 당시 1억 다운로드 받은 서비스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1억이 국민이 5천 명인데 어떻게 1억을 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 당시에는 재밌는 게 우리 1억 다운로드 하면은 전 직원이 하와이 갈 거다라는 거를 우스갯소리처럼. 근데 그게 누가 대표가 공식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기억으로 듣기로는 어디 회식 자리에서 아,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농담 삼아 야 우리 한번 하와이는 가야지. 분위기를 막 몰았나 봐요. 네. 우리 1억 다운로드하면 하와이 간대라고 해서 직원들이 그걸 장난식으로 네. 계속 뭔가 던진 거죠, 이게. 얘는 1억 되면 곧 하와이 간다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돌면 진짜인가? 막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1년 좀 안 됐을 때 실제로 1억 다운로드가 됐어. 그래서 진짜 하와이를 보내줬어요. 진짜요? 다요? 네, 전 직원이 그때 한 400명 정도였는데 다 같이 하와이를 한 번에 다요? 어. 그럼 일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중단시키고. 그냥 그리고 뭐 개발자들 컴퓨터 들고 와서 그냥 그렇죠. 하는 디지털 노마드. 그걸 만들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보통 회사에서 가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그램도 없어 그냥 자유예요? 알아서 놀아라. 단 마지막 날 같이 저녁만 한 끼 먹자. 그렇죠. 그건 좀 그래서 되게 그것도 놀라워. 몇박 며칠. 그때 3박 4일을 회사에서 짜줬고 더 좋은 거는 남아서도 놀고 싶으면은 너 휴가 써서 우와. 거기 맞춰서 돌아오는 표현을 해주겠다. 비행기를 우리가 조정해 주기라고. 우와. 저도 그냥 남아서 일주일 동안은 또 회사 친구들이랑 마음 맞는 애들이랑 이제 우리끼리 놀자. 일주일 가요? 그렇게. 일주일 더 연장했다고? 10일까지 있었어요? 우와 대박이다 이거. 우와. 그래서 좀그 같이 이제 열심히 일한 동료들이랑 해외여행 갔던 그 경험이 좀 되게 좋았어요. 그럼 그거 꾸준히 있나요? 그럼 아니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네. 좀 좋은 시기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은 공채가 공채가 있는 있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내 추천으로만 입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인터뷰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막 빨리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을 바로 빨리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뷰는 한 2번 정도 진행을 했고 딱 두 번만. 네. 그렇게 막 특이한 건 없었어요. 초반에는 담당 팀장들이 직무 면접 받고 두 번째는 이제 임원 면접 받고 주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위주로 물어봤고 그게 현재 제가 하는 업무랑 얼마나 맞을지 그래서 정말 그냥 담백하게 그냥 필요한 사람을 지금 바로 뽑는 느낌을 받았어요. 외국인 직원들도 꽤 있었어요. 특히 그 본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 뭐 어떤 업무를 보통? 주로 중국 쪽이나 동남아 쪽 인력들이 많았고 해외 진출 그때 막 모색하던 때여서 해외 진출, 해외 시장 좀 조사 그런 거 하시죠? 그렇죠. 그분들 혹시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인사팀이 아니다 보니까 좀 모를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이 체험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월급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보다 그렇게 막 완전 높진 않았는데 IT다 보니까 좀 근데 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가치에 좀 큰 감화를 받았어요. 뭔가 새로운 세상을 뭔가 가치를 만들어 준다는 그때가 모바일이 막 시작될 때라서 카카오톡이
그때 게임이 막 한창 엔터. 성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막 이제 출시하던 타이밍이어서 그런 거를 약간 직장인으로서 그 뭔가 저는 돈 받고 교육받은 느낌이죠. 돈 받고 되게 재밌는 그리고 뭐 일의 경험을 하고 나한테 지금 뭐 남의 집을 했을 때도 큰 도움이 됐던 여러 레슨들을 회사가 나한테 많이 가르쳐줬구나. 카카오에서 줬던 거는 그냥 문화상품권? 현금 느낌이네. 현금으로 좋은데 그거 외에 좀 재밌었던 요소는 카카오는 명절 때 기본적으로 그 한국 문화상 그러니까 파트너사들이 선물 같은 거를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일절 안 받는 원칙이었어요. 오. 근데 그럼에도 들어오는 선물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돌려보내기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버릴 수도 이제 없고 그렇죠. 직원들끼리 옥션을 진행했어요. 혹시 그래서 알아요? 예를 들어 인사팀에서 공지를 내요. 경매를 하죠. 먼저 파트너사분들께 선물을 안 받는 거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온 건 일단 인사팀에다 줘라. 우리가 경매를 해서 그 돈을 기부를 하겠다. 오. 그 경매가 되게 재밌는 게 한 예를 들어 한 50개 정도 선물이 쌓여요. 그럼 인사팀에서 또 다양하죠. 뭐 스팸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쵸. 음식 있고 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올려요. 그래서 실시간 경매를 올려요. 자, 실시간으로. 근데 실시간 경매들 좋은 것들 고가의 와인이라든가 오. 딱 이게 있으니 자 지금부터 경매 시작합니다 하고 실시간 그때는 전 회사가 다 그거 하겠네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자 5,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거야? 어. 그럼 각자 방에서 갑자기 그냥 띠동띠동 네, 이러고. 네. 그걸 보고 막 올리고 막 그게 굉장히 그막 정말 싼 값에 좀 그게 가능한가요? 용님 혹시 사본 게 있으시 저는 그때 와인 뜬 게 있었는데 어디가 좀 맛있어 보이는 와인이길래 근데 그게 또 운빨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창 바쁠 때 참여를 안 그렇죠. 하게 되면은 좋은 좀 가격이 기회가 하게 오죠. 되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시간에 가격이 올라가. 혹시 그때 얼마짜리를 얼마로 구매했는지 기억이 나요? 그때 되게 좋은 와인이었어요. 아무래도 그게 아마 어디 대표님께 갔었던 와인인데 그게 나와서 거의 뭐 몇십만 원짜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걸 한 4만 원 줬나? When you forget 1년에 휴가가 며칠? 1년에 이거는 그 법정으로 나온 저는 한 15일? 그건 한국 쓰이는 게 되게 재밌게 처음에는 보통 뭐 연차 반차 이렇게 하루를 종료 쓰거나 쪼개거나 했는데 마지막에는 연년차라고 그래서 2시간씩 쪼개서 또 쓸 수 있게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녁에 좀 약속이 잡힌 멀리 잡혀서 휴가를 더 쪼개서 쓰고 싶다고 해서 4분의 1로 쪼개서 쓸 수 있는 게 나와서 그거 되게 유용하게 썼어요. 오. Sebentar, di sini tak jelaskan bentar. Jadi katanya di Indonesia tuh cuti setengah hari nggak ada ya atau hampir jarang banget. Jadi contohnya misalnya orang tuanya pergi ngambil rapot anaknya gitu kan izin ya, nggak apa ya, nggak mengurangi cuti. Tapi lain di Korea cuti itu bisa dipakai setengah hari. Jadi misalnya mau ngambil rapot di Korea orang tua nggak ngambil rapot sih. Jadi misalnya sakit tengah-tengah kerja, nah itu pakai yang cuti setengah hari gitu. Nah, tapi di KakaoTalk ini nggak cuma cuti setengah hari, ada juga cuti seperempat hari. Jadi yang cuman pulang lebih awal 2 jam, ya kayak gitu. Lanjut. 아 인도네시아 남의 집 관련해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지원되는 게 있으면 또 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지만 이거 Indonesia boleh ya sih ya jadi kalau nanti misalnya ada yang dengan bahasa Indonesia misalnya ada kayak bisa ke rumahnya orang Korea dan ada yang menyiapkan program dalam bahasa Indonesia kalian juga bisa ikut jadi coba cek Instagramnya tak taruh linknya di bawah 그리고 혹시라도 인도네시아 분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 분들한테 인도네시아 집을 공개하고 싶어도 가능은 하죠. 그럼 물론이죠. Ya, jadi misalnya ada orang satu di antara kalian yang ingin menunjukkan rumah Indonesia kepada orang-orang Korea, ya bisa juga kalian kayak apply di sini. Bisa saja kan orang Korea ke rumah orang Indonesia pengen lihat kayak apa. 이게 지금 뭐 싱가포르에도 했고 맞아요. 여러 개국가에도 했잖아요. 12월에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사시는 한국 분이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오시는 손님들은 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 그래서 싱가포르 갈 계획도 없다가 그 사람 집 재밌어 때문에. 보인다 그래서 나 그럼 이참에 싱가포르 여행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다 가셔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열게 되시면은 이 한국 분들이 놀러 가시게끔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좀 한국 드라마나 문화에서 보는 것보다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만남으로 인해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난 남의 집 팔로우하고 네. 더 자세한 거는 남의 집으로 문의하셔도 되니까
Oh ya, tuh Bibi aku males tuh. Ya jadi kalau ada yang tertarik bisa langsung follow. Nanti bisa tanya lewat Instagramnya juga atau KakaoTalk-nya, linknya tak taruh semua di description box. Jadi coba dicek. Sampai jumpa di video berikutnya. Kajipa ya. Ya, 하나, 둘, 셋. Bye. Bye.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